실리콘 음극재의 사실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공급이 초과 상태가 이미 도래하지 않았나. 근데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이슈가 한꺼번에 좀 쏟아져서 나왔다. 테슬라 관련된 뭐 충전과 관련된 그 수혜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늘은 돈이 된다 주식 투자 책의 저자시죠?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테슬라가 불을 뿜어요. 지금 12일째. 네. 그 주가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좀 지금 너무 고점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과열 아니냐. 네,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 테슬라도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도 전고점 대비해서는 75% 빠졌고 최근 한 두 달 동안 한 44% 올라왔으니까 아직은 전고점 회복은 못한 상태인데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12거래일 연속으로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은 이슈가 한꺼번에 좀 쏟아져서 나왔다. 가장 첫 번째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이익률이 7%인데 반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좀 차별화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 순이익률로 치면 15% 정도 되는 거고. 거의 더블이네. 네, 일반 2배 자동차에서보다. 넘게 차이 납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5% 6%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차별화된 수익성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나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 소프트웨어 AI 회사에 대한 가치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AI 회사로 계속 그 엄청나게 주가 상승 나왔던 엔비디아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이 데이터를 통한 테슬라 생태계가 지금 애플의 생태계에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고, 세 번째 이슈는 3년 만에 방문한 중국 관련돼서 중국의 상무부가 전기차 소비 진작 정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소비를 촉진하겠다, 전기차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 BYD한테 그 BYD가 1등을 하기 전까지는 테슬라가 계속 압도적으로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1등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BYD한테 뭐 3개월 연속으로 뺏겨서 지금 2등이긴 한데, 그래도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서 40%가 중국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 중국에 간 거는 역시나 그 상하이의 테슬라 협력 그 FSD라고 하죠.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거 관련돼서 이 상하이에 만약에 이 FSD를 깔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 테슬라가 그 소위 말하는 AI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이 FSD 베타 테스트 버전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아마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가 5월 달에 중국에서 역시나 전기차 판매량이 100% 넘게 증가했고요. 미국에서도 55%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평균치만 계산해도 뭐 약 7, 80% 성장하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테슬라 2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슈퍼차저 충전 시스템인데요. 물론 매출단에서는 뭐 2030년까지 연간 60억에서 80억 달러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전체 테슬라 매출 비중의 포지션으로 보면 한 7,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30년 기준으로 해도.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표준 그 미국에서 쓰는 CCS 시스템을 테슬라가 NACS 시스템, 자기네들만의 고유의 시스템으로 갈면서 이게 전체 그 뭐 충전소의 표준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한 45,000개 정도 되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마 이렇게 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애플 생태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애플 생태계로 갈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AI 관련된 데이터가 축적돼서 쌓일 거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 이 AI에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차저 같은 경우도 포드하고 GM이 이제 공유했으니까 아마 다음 타자로 아마 이 소위 말하는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신생 스타트업 업체들은 당연히 좀 테슬라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거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도 전체적인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슈퍼차저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포드하고 GM이 이제 테슬라 쪽을 같이 이용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이용료 주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또 부가 수익이 몇 조 정도 될 것이다. 네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도 이 충전기 붐이 테마가 열풍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의 국내 뭐 소위 말하는 최근에 말씀하신 뭐 동양 EMP, 뭐 롯데 관련된 그룹사, 뭐 신세계 INC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S트래픽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테슬라에 연관된 수혜주라고 말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고요. 일종의 테마성 그 성격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굳이 테슬라 관련된 뭐 충전과 관련된 그 수혜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역시나 큰 규모의 자금력이 되고 그 테슬라의 가장 큰 고객사이기도 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된 LG 전자 정도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돼서 사실은 이 전기차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모멘텀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게 국내에서도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허용하고 뭐 국내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유럽의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또 모멘텀으로 인터 배터리 유럽에 또 참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에서 충전이 본격적으로 말하기에는 충전에 대한 매출 규모가 작고 좀 일시적인 이벤트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욕은 먹었지만 충방전이 계속 좀 중요한 이슈가 되면 충방전 관련돼서 그 에너지 효율도 높이면서 충방전 속도도 빠르게 하는 대주전자재료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고점 대비 한 33% 정도 빠졌다가 최근에 이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20% 정도 다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계속 충전이 계속 그 이슈가 된다고 보면 충전 관련돼서 기존에 쓰던 흑연보다 압도적으로 충방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에너지 효율 가치도 높아지거든요. 배터리 에너지 효율도 실리콘 음극재를 쓸 경우에는 40% 정도 배터리 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서 실제로 적용 차종이 포르쉐의 타이칸에 지금 마칸, 그다음에 아우디의 이트론, 뭐 그다음에 제일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드의 픽업 트럭, 그다음에 그 GM의 신규 차종, 그다음에 그 차세대 BMW 모델 등 다양한 차종이 올해만 해도 아마 기존에 한 개, 두 종에서 아마 네 종에서 7종까지 차종이 늘어날 걸 보고 있고요. 문제는 혼합 비율인데 뭐 실리콘이 비싸서 많이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에 섞이는 비중 자체는 이미 많이 섞어가는 이 완성차 업체에서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현대차가 차세대 지금 10% 실리콘 음극재를 10% 섞는 걸 개발했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다. 그래서 GM, 테슬라, 폭스바겐, 뭐 아우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적용을 늘려가고 있고, 적용하는 비율 자체도 올해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3%지만 내년에 거기서 2배 가까이 늘어 한 6%대, 내후년에 10%에서 한 12%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의 사실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5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회사도 캐파를 보시면 하는데 뭐 양극재 못지않게 2배 넘게 증가합니다.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현재 3,000톤 정도 규모인데, 사실 대주전자재료처럼 이렇게 양산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그 엄청난 레퍼런스나 안정적인 생산 수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한솔케미칼도 그렇게 계속 실리콘 음극재 양산하겠다고 해서 2년 만에 이제 겨우 750톤을 양산하고 있거든요. 대주전자재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충방전에 이슈가 되면 이런 대주전자재료 같은 실리콘 음극재 회사가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방전과 관련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네.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양극재에서 에너지 밀도를 저희가 니켈 함량을 90%에서 97%까지 올렸기 때문에 네. 에너지 밀도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의 상태고, 끝부분까지 왔다 네, 이거죠. 에너지는 거의 양극재 단에서는 목에 찬 거고,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구조적으로 뭔가 기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에너지 밀도를 그 기존의 음극재 단에서 흑연을 썼는데, 흑연도 뭐 천연 흑연도 쓰고 인조 흑연도 쓰고 했는데, 흑연에다 실리콘 음극재를 약 3%에서 5%만 섞어줘도 에너지 밀도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흑연을 많이 담을
자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서 그만큼 부피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배터리 그 소재단에서 비중을 덜 차지하면 그 비중 덜 들어가는 것만큼 소재는 조금 쓰고 음극재단의 소재는 조금 쓰고 대신에 거기에 아주 고성능의 하이니케 양극재를 더 섞는 거죠. 그래서 하이니케 양극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건 맞지만, 왜냐면 부피 팽창에 대한 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굉장히 충방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충방전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인조 흑연이나 천연 흑연 대비 안 쓸 이유는 없는데, 역시나 그 가격적인 문제. 근데 가격적인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계속 많이 쓰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양극재 단에서 에너지 효율을 더 올리기는 힘들고, 뭐 차종이 계속 뭐 소재를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무거운데,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의 흑연에다가 조금 섞음으로써 양극재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에너지 밀도를 더 효율성을 좋게 하고 충반용 속도까지 빨라지게 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같은 경우는 전 차종이 IRA 그 보조금을 네네.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른 뭐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미국에서 지금 경쟁력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가격 차이가 나면서 네네.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테슬라 모델 3 전차종 받는 것 중에 그 롱레인지 모델 말고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보조금이 3,750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그 스탠다드 모델에 들어가는 거는 CATL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럼 CATL은 북미에서 공장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무슨 있는 거거든요. 그 IRA 네.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 네. 해당이 됐단 말이에요. IR에 해당됐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사실 북미에서 100% 최종 조립이 돼야지만 이게 그 보조금 혜택을 7,500불 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모델 중에 두 개, 아까 그 스탠다드 모델하고 두 개가 지금 CATL 배터리를 쓰는데 7,500불이 적용됐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추측한 거는 배터리가 셀단이 있고 모듈단이 있으니까 그 모듈단에서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CATL을 모듈에서 만들어서 미국 공장에 와서 이제 뭐 그 테슬라는 셀단으로 조립만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형태로 아마 해서 보조금을 적용받지 않았냐, 그런 기대감을, 그런 추측을, 합리적인 추측을 해본 걸 봤을 때, 현대차가 GV70 같은 경우 보조금을 못 받았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듈은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서 실제 조립만 꼭 미국에서 뭐 조지아 공장 이제 2025년에 완공을 하겠지만, 그렇죠. 그때까지 2년 동안 시간 텀이 있으니까 국내 공장에서, 국내 현대차 아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북미에서는 그냥 셀 조립만 하게끔 하면 충분히 CATL 같은 형태로 현대차도 보조금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현대차는 최근에 그 현대차 정재훈 사장님 인터뷰를 봐도, 우리는 테슬라처럼,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니까 뭐 폭스바겐도 뭐 내리고, 뭐 일종의 GM도 내리고, 약간 연쇄적으로 가격을 내는 현상이 일부 발생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차를, 아주 최근 인터뷰인데, 차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 중고차의 가격을 아주 안정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고, 현대차의 품질 가치는 어느 자동차에서 못지않게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왔다 갔다 내리지 않겠다고 그 외신 인터뷰에서 굳건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현대차가 지금 그 보조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도 포드한테 2위자를 뺏겼다가 다시 거의 박빙의 승부로 2위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북미에서 지금 9%대 브랜드 가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너무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그건 있더라고요.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을 거를 현대차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비용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건 판매자들에게, 네, 판매자들한테 야, 우리의 가격이 네, 좀 높잖아. 네, 그러니까 네. 판매하기가 좀 더 어렵겠지. 그 보조금만큼 우리가 보전해 줄게 해가지고 조금 더 내가 네, 수수료 줄 맞습니다. 테니까 네, 네. 이거 그래도 좀 팔아줘봐. 네, 네, 네. 이런 거네. 그렇게 해서 팔 수는 있는데 그건 다 현대차가 비용 구조를 따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부담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 뭔가 방법이 있다면 그 테슬라에 썼던 방법을 빨리 분석을 해서 맞습니다. 네. 현대차도 네. 그게 만약 먹힌다면 네. 모듈 분리해서 네, 네. 거기서 미국 현지에서 거기서 조립하는. 셀만 조립하는 형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현대차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 시장 올해서부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 중국 쪽의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 산업들이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네네.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도 이 배터리도 2025년도 필요한 양의 네. 뭐 몇 배가 네네. 지금 오버 생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지난 주말에 네.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1, 2, 3등을 제외한 4등부터 20등 업체가 줄도산되는 게 그게 보조금 딱 끊긴자마자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국 그 업체들이 그만큼 공급 말씀하신 철저하게 이것도 수요와 공급 상태인데 공급이 초과 상태가 이미 도래하지 않았나. 그 와중에 그렇다고 중국 업체들의 뭐 여러 가지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품질 측면에서도 뭐 중국 업체가 품질이 좋으면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유럽이나 북미 시장이 큰 시장인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킬로와트시 배터리에 들어가는 킬로와트시가 중국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50킬로와트시 미만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송미니 같은 회사들은 뭐 10, 20도 안 되는 뭐 18, 뭐 4, 뭐 이렇게 낮은 킬로와트시인데 주력인 이제 더 큰 시장인 같은 예를 들어 중국은 2,500만 대 시장이고 미국이 2,000만 대 시장이면 중국에서 한 대 파는 배터리의 양이 미국에서 파는 배터리의 양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은 대형 픽업 트럭이라든지 대형 SUV,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 중국이 아까 평균 50을 잡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0kW시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업체들이 그렇게 품질과 기술 경쟁력이 있으면 중국 자국 내에서 물론 자국 내에서 보조금 받으면서 수명을 연명을 했지만 거기서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발빠르게 북미나 유럽으로 진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다고 보면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BYD나 CATL 같은 경우도 열심히 지금 북미랑 유럽 시장에 노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CAT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까 말씀 주신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회장이랑 그 CATL 정리친 회장이 만났지만 그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엄청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CATL이 테슬라가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높고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형태로 CATL 너네 북미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상해에서 FSD 베타 테스트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CATL 같은 경우 북미에서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에는 CATL 물량이 상당 부분 파나소닉이나 LG 엔솔한테 뺏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국의 뭐 줄도산 뉴스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그 이면을 잘 따져보면 국내 업체들한테 부정적으로 국내 배터리나 소재 업체들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뒤집어 보면 오히려 국내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소위 말하는 4680 원통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지금 파나소닉은 미국에서 공장을 더 확장해서 그렇죠. 짓고 있고요. LG 엔솔도 CATL 물량을 일부 뺏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뭐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나온 이야기가 2025년도 수요보다 공급이 4배가 많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의 어떤 그 흐름을 읽어보면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럽 시장, 미국은 진출하기가 힘드니까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아주 뭐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 잠식을 조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유럽은 지금 사실 미국만큼 막 대형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가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예를 들어 50kWh의 보통 평균 배터리를 쓰면 유럽은 60에서 한 70이니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가 충분히 유럽에 쓰일 수 있는데 유럽은 역시나 그 LG 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유럽은 LFP 배터리의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북미는 LFP 배터리 침투율이 테슬라빨인지 커지고 있어요.
침투율 자체가 LFP 배터리 침투율이 5월달 데이터를 보면 한 11%까지 올라왔는데 유럽의 LFP 배터리 침투율 보시면 깜짝 놀라면 3%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안 되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게 LFP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 같지 않고요. 물론 CATL에도 하이니켈 양극재를 하지만 굳이 중국의 CATL 하이니켈 양극재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유럽에서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폭스바겐하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정도인데,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는 이미 지금 삼성 SDI랑 LG엔솔, 그 다음에 SK온까지 너무나 끈끈하게 지금 이 유대 관계가 잘 돼 있고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조인트 벤처를 더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LG엔솔이나 삼성 SDI 측면으로 봤을 때 유럽 시장에서는 굳이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그렇게 크게 뭐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LG엔솔이나 SK온도 LFP 배터리 관련돼서 2025년에 상용화 이미 지금 컬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만약에 상용화되면 유럽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CATL이 예를 들어 가격이 지금 20% 정도가 싸더라도 기술력이나 레퍼런스나 여러 가지 생산 수율이나 기술 검증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 따져봐도 우리가 20% 조금 비싸게 더 사더라도 안전하게 우리는 LG엔솔이나 삼성 SDI 배터리를 쓰겠다. 그 입장이 더 높은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FP 배터리가 어떤 온도라든가 네네. 이런 거에 좀 민감하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유럽 쪽이 좀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춥잖아, 날씨가. 네네. 그래서 그 에너지 밀도 효율성이 확 떨어졌을까요? 효율도 떨어지고 충방전의 효율도 급격하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고. 원래 정상적인 날씨에서도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은 말씀 주신 대로 온도 변화도 심하고 굉장히 추운데, 그런데 LFP 배터리가 원래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데 그런 데서 급격하게 충방전 효율도 떨어지면서 에너지 밀도까지 동시에 떨어지니까 LFP 배터리가 쉽게 유럽의 극심한 고온 환경에 이 극심한 온도 변화 환경에 적응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주에 많은 뉴스들이 좀 쏟아졌는데 나오는 어떤 논조들을 보면은 중국의 LFP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좀 잠식해가고 있다. 네네.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깎아먹고 가고 있다. 네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뭔가 약진을 하고 있나 LFP 배터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낙 침투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서 적용하면 그게 상대적인 효과로 커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가 LFP 배터리 말고 지금 LFP의 대체자가 없으면 그게 큰 문제가 될 텐데, LFP를 대체할 수 있는 LFP만큼 가격도 싸면서 니켈이 비싸니까 니켈의 비중도 낮추는 미드니켈이나 망간은 이제 니켈의 매장량이 400배나 돼 있으면서 가격도 거의 100분의 1 이렇게 싼 망간의 비중을 확 높인 망간 리치 배터리를 그거 역시도 지금 2025년을 타겟으로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도 역시나 CATL 배터리가 쓰이니까, 네,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처음으로 지금 5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4월 말 데이터를 5월달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일시적일 수 있으나 이거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유럽에서 테슬라 3랑 테슬라 S가 너무 잘 팔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전체 출하량, LG엔솔의 출하량은 항상 유럽에서 배터리 출하량에서 압도적으로 CATL을 넘어서는 출하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기가와트시 정도가 항상 차이가 났는데, 처음으로 LG엔솔이 유럽에서 잘했습니다. 85%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이 됐어요. 0.1기가와트시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거 역전됐다는 것 자체가 출하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에서 CATL이나 BYD가 약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실제 BYD는 사실 아직 의미 있는 수치가 안 나오고 있지만 CATL은 좀 조심해 봐야 되는 게 LG엔솔하고 CATL이 처음으로 월별 출하량에서 0.1기가와트 차이로 CATL 역전 현상이 나서 그 부분은 좀 계속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CATL의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거, 그건 올라가고 있는 우리가 좀 까먹겠다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맞습니다.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